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입니다. 이게 발표가 됐는데 총 23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죠. 특히 그 AI하고 차세대 전략기술 분야의 증액이 아주 크게 이뤄졌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기록적인 예산안, 특히 기술 중심의 대규모 투자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최선의 방향인지 그 타당성이라던가 잠재적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논의는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예산안 자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이 우리 혁신 경제 도약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이고 또 시의적절한 투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대규모 기술 집중 투자, 특히 그 규모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액이 23조 7천억 원인데 이게 작년 추경 예산 있죠. 그거 대비해서 12.9% 거의 13% 가까이 증가한 거거든요. 저는 이게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과감한 결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그 AI 분야에만 거의 4조 5천억 원 가까이 이게 한 30% 가까이 늘어난 액수고요. 또 양자나 바이오 같은 미래 핵심 기술, 그 넥스트 전략 기술 분야에도 거의 6조 원 가까운 돈, 그러니까 28% 가까이 증액된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3대 AI 강국, 소위 AI G3로 도약하고 기술 주도 경제를 실현하는데 저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봐도 AI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혁신 기술 개발이나 인재 양성에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하는 것. 이게 결국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확실한 길이죠. 그리고 전체 R&D 예산 역시 20% 이상 증액된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배경훈 장관도 언급했지만 혁신 경제로 나아가려는 정부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총액이 23조 원이 넘는 이 막대한 예산, 특히 불과 1년 만에 13% 가까이 급증한 이 규모는 분명히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R&D 예산이 늘어난 것 자체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배분과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AI하고 특정 전략 기술 이 두 분야에 합쳐서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중하는 게 과연 이게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런 선택과 집중이 자칫 특정 분야에만 자원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낳거나 아니면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기초과학 분야, 지금 보니까 한 2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분야나 혹은 지역 R&D 한 3천억 원 정도 되죠. 이런 다른 중요한 영역들을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하게 될 위험은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AI G3라는 목표, 좋습니다. 야심차죠. 하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만으로 그게 달성될 수 있는지는 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관 협력의 어떤 실질적인 성과 관리, 그리고 이것이 진짜 산업 발전과 또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규모를 늘리는 것 이상으로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 방안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근데 그 규모가 과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AI 같은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는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 13% 증가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큰 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이 과연 이게 효율적인 집행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급격한 예산 증가는 오히려 비효율이나 중복 투자를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규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공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AI하고 그 넥스트 전략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는요, 미래 산업 지형을 고려할 때 저는 당연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AI가 미래 산업과 사회 전반의 핵심 동력이 될 거라는 점은 이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AI G3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준의 집중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득력 있는 주장이십니다만 다른 측면도 좀 봐야 합니다. 특정 기술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그 자체로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술 예측이 빗나거나 혹은 트렌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좀 다르게 흘러간다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기초 연구나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 그리고 또 디지털 격차 해소 같은 부분들, 여기에는 한 2천억 원 정도 배정된 것 같은데 이런 R&D 생태계 전반의 어떤 균형 있는 발전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모든 걸 거는 듯한 전략은 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R&D 예산 자체를 20% 이상 늘린 것 자체가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라고 봐야죠. 특히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 우리가 출연연이라고 부르죠. 이 출연연 지원에 2조 7천억 원 가량을 배정한 것은 기초 그리고 원천 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응용 연구뿐 아니라 원천 기술 확보에도 거의 2조 5천억 원 가까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왜냐하면 R&D 예산 증액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이 과연 어떻게 활용되어서 실제 연구 성과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느냐 하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대규모 R&D 투자가 있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던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성과 관리 방안이라던가 그리고 원천 기술 연구와 응용 개발 연구 간의 어떤 효과적인 연계 전략 이런 것들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영훈 장관 역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충분히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국민 체감을 위한 예산 항목도 별도로 2천억 원 이상 배정되어 있습니다.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의 대규모 기술 투자 사업들이 구체적인 성과 관리나 확산 전략이 좀 부족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그 국민체감 예산 한 2,2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서 실제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성과 측정 지표라던가 확산 계획 없이는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저는 2026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우리 미래를 위한 담대한 투자이고 AI와 첨단 기술 리더십 확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록적인 예산 규모나 특정 기술에 대한 집중, 이 부분은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와 균형, 그리고 실행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질문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는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을 둘러싼 서로 다른 시각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국가적 투자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제공된 자료에는 더 많은 세부 내용이 담겨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